저는 종로 5가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는 아니고 이제 관장이라고 할까요? 게임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. 오늘 유튜브 처음 하는데 주제는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가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먼저 제가 사진을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. 뭐 이렇게 예쁜 걸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싸이월드 하면서 저희 지금 스마트폰으로 먹방 찍고 이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일상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. 근데 막 멋있는 걸 찍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 사진학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싱가포르 호텔에서 일도 하고 여행사도 하고 마지막 회사는 자산운용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었습니다.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는 혼자 살고 이제 혼자 여행 다니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좀 풍경 사진을 좀 예쁘게 찍어볼까 하고 그때 좀 많이 찍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친구들도 결혼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야 너 사진 잘 찍는데 서브 스냅 좀 해줄 수 있냐. 그래서 전 또 그게 부담되죠. 그래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서브에 서브를 하겠다. 난 없는 사람 쳐라 이러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. 근데 그래도 저는 사진 일은 내가 전공도 아닌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해 이런 마인드로 있었어요. 그러다가 2022년인가 그 남자 테니스 대회가 있어서 전 또 보러 갔죠. 근데 거기 샤포발로프 선수 경기하는 걸 막 찍고 인스타에 그냥 올렸는데 선수가 퍼가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난 그 꼭대기 제일 싼 자리에서 찍은 것도 선수가 올리는구나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인스타 계정을 만들려고 했어요. 무슨 사진을 찍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사진을 찍자.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대부분 그때 당시 바프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싸이월드 시절 때부터 좀 자연스러운 걸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바프처럼 폼 잡는 것보다 진짜 운동하고 약간 비하인드 약간 파파라치 컷 같고 아니면 좀 땀 냄새 나는 그런 뭔가 리얼한 사진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헬스, 필라테스, 테니스, 요가, 러닝 이런 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찍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는 이제 계정을 키워야 되니까 먼저 지인들 사진 막 찍어주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에 좀 운동하시는 분들 막 찾아가지고 한 200명한테 보냈나? 근데 한 5분 연락 왔어요. 그래서 진짜 해 마라 이러다가 근데 이게 5분이랑 연결이 되니까 점점 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해하는 게 풍경 사진밖에 없는데 뭐 저한테 뭘 믿고 맡기겠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 후로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늘어나서 조금 많이 좀 레퍼런스 사진을 쌓았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오 하고 그다음 또 뭐 행사 맡기고 그다음 어디 센터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갖고 이제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꾸준히 하다가 한 2년 정도 했나? 2년 정도 해서 이제 월급을 넘었네 싶어가지고 2024년에 퇴사를 하고 이제 종로에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제 사진의 스토리고요.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럼 비전공자는 어떻게 사진을 공부하고 뭐 어떻게 스킬을 쌓냐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. 일단은 전 아직도 쪼렙이라 실력을 논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워낙 책도 많고 유튜브나 뭐 강의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다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제일 효과 있었던 거 먼저 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한겨레 교육센터에서 하는 그 사진 수업이 있어요. 거기 오게오 선생님인데 그 시내 21에서 촬영하시는 선생님인데 주일에 3시간씩 한 2달 했나? 이제 조명의 기초부터 뭐 이런 인물 사진에 대한 거, 그다음 뭐 포즈
그다음에 뭐 사진가의 뭐 자세, 진짜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이론과 그런 실전을 진짜 배우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이제 고독스에서 하는 그 수업인데 이제 부부 작가님이세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빛에 대한 이런 기본 원리 이런 걸 좀 알려주시고, 그다음에 이제 주로 제품 사진 위주로 해주셨는데, 저는 제품보다는 이제 인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리고 그 작가님도 선생님도 이제 그 옛날에 정보 없던 시절에 비전공자로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오픈할 때쯤 이제 수업을 들은 거라 그런 장비나 스튜디오에 관련된 그런 오픈에 관련된 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.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소니나 뭐 무지, 캐논 이런 데서 선생님 강의 초빙해서 하는 수업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들으셔도 좋고,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제 소니 거를 좀 자주 들고 지금도 가끔씩 들어요. 왜냐면 뭐 수업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일하다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유튜브나 뭐 어디서 찾는 거보다 뭐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들으면은 진짜 명쾌한 답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 최송 작가님인가? 그분이 룩북이랑 이런 패션 화보에 대한 그런 수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 저는 큰 도움 됐었어요. 그리고 소니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사진할 때 보정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보정은 이제 유튜브 보고 이쇼트였나? 그분 거 보고 툴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여러 상황에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제 몫인 거죠.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정해보고 다양한 사람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순발력이 좀 필요해요. 저는 그 사진 외에도 다른 걸 좀 이렇게 배운 게 큰 도움이 됐어요. 예를 들면 저 이제 그때 회사 다닐 때 마케팅 팀이니까 광고 수업이랑 광고 관련된 수업이나 뭐 카피라이팅, 그리고 뭐 이런 글쓰기, 그리고 또 호텔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 서비스, 사람을 대하는 방법, 어차피 사진도 다 사람하고 하는 일이잖아요.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또 영화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. 막 씬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영화의 구도, 그 다음에 뭐 미술 역사 이런 게 그냥 저는 흥미 있어서 들었는데 사진 일 하다 보니까 은근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특정해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많이 듣고, 그리고 그런 뭐 전시회나 아니면 핫한 곳들 많이 다니면은 이제 좋은 게 거기 있는 광고 포스터, 메뉴 사진, 그리고 이런 뭐 입간판 이런 것도 진짜 다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런 데는 거울만 봐도 거울도 되게 힙하거든요. 그런 거울들도 보고, 그래서 가끔 뭐 용리단길, 성수, 또 아무튼 유명한 데는 웬만하면 쉬는 날은 꼭 가려고 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미술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공부라기보다 그냥 책 읽은 거죠. 책 읽고 그냥 전시회 간 거죠. 종로다 보니까 다 가까워가지고 그런데 가면 확실히 나쁠 건 없어요. 이렇게 사진으로 비전공자가 돈을 벌려면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배워야겠죠. 근데 배우는 수단은 진짜 많다. 그 중에 배웠던 추천하는 거는 한결의 오게오 선생님하고 고독스 강의 이 두 개를 추천드리고요. 예, 그럼 물론 협찬 아닙니다. 지금 구독자 44명 있는데 누가 협찬해 주겠어요? 예, 제가 직접 찾아서 들은 거고 여러 개 수업 들은 것 중에 그 두 개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꼭 사진 수업 말고도 뭐 영화나 광고 이런 매체들 관련된 것들도 듣고 사진하고 좀 연관된 미술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것도 그냥 뭐 가볍게 하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인풋이 많아야겠죠.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미술관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핫플도 다니고 책도 많이 보면은 도움이 돼요. 근데 이거를 뭔가 뭘 뽑아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취미처럼 부담 없이
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대충 이제 다음 편에서 뵐게요.